오늘은 명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고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곤란했던 상황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런 곤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상담을 드리고 있는지 상담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매기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명리학은 점이 아닌 학문입니다. 명리학은 점이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죠. 점이 아니고 학문이에요.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학문이거든요. 공부를 해서 그 지식으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고 대운 흐름과 세운 흐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언제 조심을 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제가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는 모든 학문들은 미래를 못 내다봐요. 근데 명리학은 유일하게 운의 흐름을 따지는 학문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 좋고 언제 나쁜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쁘다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개운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학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말 이게 획기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그래서 그 매력에 푹 빠져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학이나 심리학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의학을 공부를 하면 뭐가 되죠? 의사가 되는 거고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상담 쪽으로 한번 직업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심리 상담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찾아가요.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어디 아픈지 맞춰보세요. 의사 선생님 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심리 상담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제가 어느 부분이 정신적으로 힘든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심리 상담사 분한테 이야기를 하나요? 의학도 학문이고요. 심리학도 학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내가 직업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역술인이 되는 거죠. 뭐 역술인이나 뭐 역학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러면 역술인한테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맞춰봐라.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어제 뭘 했고 작년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졌는지 맞춰봐라. 이거는 점이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는 관점은. 그래서 사실은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를 보러 왔어요. 사주를 보러 오시면 내 상황을 내가 어디 아프다 하고 의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리상담사한테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힘들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현재 상황을 진술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소견이나 조언이나 도움을 병원에 가서는 의학을 바탕으로 받으시는 거고 정신과에 가서는 심리학을 바탕으로 받으시는 거고 사주를 보러 오셨을 때는 명리학을 통해서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소견, 조언, 도움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우는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학문적인 해결이나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명리학은 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가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를 할지 조언이나 답변이 가능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리학이 어떤 학문이냐면 음지학문이에요. 양지에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음지학문이니까 학문으로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점으로 변질됐어요. 점으로 변질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점을 보러 갔을 때 항상 신점이랑 같이 적혀 있는 게 사주예요. 이렇게 같이 적혀 있어요. 당연히 사주를 보러 오시면
신점 이런 거라고 동시에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주는 태어난 생년월일수를 바탕으로 사주 팔자가 도출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학문적으로 성향이나 운의 흐름을 분석을 해내는 거고요. 신점은 말 그대로 이제 귀신을 받아서 그 귀신의 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점을 보러 가셨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귀신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들으러 가는 것이 신점인 거고, 사주를 보실 때는 내 현재 상황을 말씀을 안 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주 팔자가 이렇게 도출이 되잖아요. 이게 사주가 학문인데 통계학이에요. 내 사주 팔자랑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6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요. 나랑 똑같은 사주 팔자를 지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현재 상황을 얘기를 안 한다. 그럼 내 현재 상황 빼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주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밀하게 봐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이 음지학문이고 점으로 변질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내담자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맞춰봐라 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네가 맞춰봐. 이렇게 하는 내담자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탓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음지학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점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담자분들한테 최대한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이왕 보실 거 제대로 보셔야 되고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도 하세요. 어떤 내담자분은 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그러면 대놓고 이게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 질문은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6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직업이 다 다르고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정준영이나 고유정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랑 사주 팔자 똑같은 사람 많거든요. 다 살인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범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논리로 치면 바로 이것만 보면 직업이 하나가 딱 도출이 되면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직업이 다 다른 것처럼 이제 직업 같은 부분에서는 적성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적성을 바탕으로 또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 팔자 자체에 대한 성향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저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라는 이런 난해한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이라는 거죠. 직업 자체도 이제 2만 개가 넘거든요. 현대 직업이. 그럼 2만 개 중에서 저보고 하나를 딱 골라서 맞추라는 건데 이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에 대해서 완전 신뢰를 거두세요. 의심의 눈초리로 막 째려보고 그때부터. 그러면 제가 기가 진짜 많이 빨리거든요. 해드릴 좋은 말도 못 해드리고 한마디라도 내담자분한테 더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못 해드리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해하고 역술인의 그런 기를 많이 빨아가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연극이 하고 싶은 내담자분이에요. 그러면은 예술 분야로 내가 관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주에는 이제 예술 분야도 성향이 나와 있고 그와 동시에 학문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양면적인 성향을 가진 사주인데 아무것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숨기는 거죠. 내가 뭐 연극을 하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이런 쪽에 앞으로 꼭 해야지 이런 거를 내가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주를 열었는데 이게 양쪽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분은 일단 이거부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런 거는 모르니까 속마음까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문의 소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따지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아닌데요? 저 학문 안 할 건데요? 저 연극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 따져요. 그러고 나서 또 신뢰를 잃으시고 째려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죠. 아, 내 남자분 사주는 학문적인 성향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예술적인 성향도 있으셔서 이런 연극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하면은 내 남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껴맞추기 식으로 사주를 푼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기가 많이 빨리고 너무 힘들어서 막 이틀 동안 막 알아 누워요.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서 상담 방식을 최근에 좀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냐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사주 명식이랑 사주의 그런 뭐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을 쭉 적어요. 그리고 운의 흐름도 적어요. 그러니까 운의 흐름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게 사실 내 남자분의 현재 상황은 반영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약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 보시고 거의 다 신기해하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 사주고 내 사주기 때문에 나의 내면적인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신기해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내담자분의 질문을 받는 거죠. 질문을 받으면서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명리학에 대해서 명리학이 무엇인지 학문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원래는 옳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리학의 지금 위치, 위상은 어떠한지 그래서 음지학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현재 어떻게 상담을 드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특수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가 더 세밀한 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세밀한 통변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늘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게 운도 읽어드리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드리고 있고 상담을 드리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상담가로서 터치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진짜 저는 실력을 많이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상담 드리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